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무릎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뻣뻣해서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일 말입니다. 또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져서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손주가 놀자고 달려와도 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어 안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7명이 만성적인 다리 통증이나 관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이건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참고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는 단순한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노화의 첫 신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한 가지입니다. 다리를 지킨 사람은 나이 들어도 젊게 살고 다리를 놓친 사람은 10년, 20년 일찍 늙는다. 실제 사례 72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 김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고 나는 운동 필요 없다. 농사일이 곧 운동이다. 라며 스스로 건강을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만 생활하시면서 활동량이 줄자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나이 탓이지 뭐.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마트를 가도 금방 다리가 땡기고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하면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해 보니 다리 근육량이 30% 이상 줄었고 관절염도 진행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다리 운동과 걷기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랍게도 마트도 혼자 거뜬히 다니셨고 1년 뒤에는 손주와 놀이공원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습니다. 손주 손잡고 걷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70세라도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고 50세라도 방치하면 80세 노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터프츠 의대 연구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단 8주 만에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즉,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4가지 핵심 주제. 첫 번째, 다리 근육을 살리는 운동 기둥 같은 다리 근육 되찾기. 두 번째, 혈액순환 관리 붓기와 저림 없애는 방법. 세 번째, 올바른 영양 섭취 다리, 뼈와 관절 지키기. 네 번째, 생활 습관 교정 나쁜 습관 고치고 30년 젊어지는 법.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약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데 왜 다리일까요? 우리 몸 근육의 절반 이상이 다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으면 특별한 운동 없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갑니다. 70대부터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가 무겁고 걸을 때 힘이 부족합니다. 관절에 부담이 몰려 무릎 통증이 심해집니다. 넘어짐과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화를 늦추는 다리 운동, 집에서 딱 10분이면 되는 방법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90이 넘은 지금도 매일 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운동. 첫 번째, 의자 스쿼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붙였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완전히 앉지 말고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 10회, 아침 저녁 2세트만 하면 충분합니다. 효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 걷는 힘 증가, 무릎 부담 감소. 두 번째, 발끝 들기 종아리 혈액순환 운동. 의자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립니다. 천천히 20회 반복하세요. 효과: 종아리 근육이 심장으로 피를 올려주는 펌프 역할, 붓기와 저림 감소. 세 번째, 앉아서 무릎 펴기 관절 보호 운동.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당겼다가 놓습니다. 다리마다 10회 반복하세요. 효과: 허벅지 앞 근육 강화, 무릎 관절 부담 감소. 실제 사례: 68세 이씨 어르신. 이씨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계단을 거의 못 오르셨습니다. 손주랑 놀이터에 가도 미끄럼틀 위까지 못 올라가 늘 아쉬워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뻐근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리가 조금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엔 계단을 손잡고 오르내릴 수 있었고, 3달 뒤에는 손주와 놀이공원 계단도 거뜬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뛰어다닐 줄 몰랐어요. 이제 손주가 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육이 약하면 무릎과 관절이 망가집니다. 95세도 운동하면 근육이 늘어나듯 지금 시작하면 누구나 젊은 다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잘 때 다리가 붓거나 저려서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양말을 벗었는데 종아리에 자국이 깊게 남아 있다거나 걷다가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져서 쉬어야 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혈액순환 장애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혈액순환이 중요한가? 다리는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기 위해선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고 오래 앉아만 있으면 피가 잘 올라가지 못해 붓기, 저림, 정맥류 혈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큰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생활 습관 4가지. 첫째, 발목 펌프 운동.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로 쭉 당겼다가 아래로 꾹 눌러줍니다. 하루에 50번만 해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 탈 때 혈전 예방 운동으로도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다리 높이 들기. 잠자기 전에 베개를 2개 겹쳐서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다리가 심장보다 높아지면 하루 종일 아래로 쌓였던 피가 위로 잘 올라갑니다. 밤에 붓기 심한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따뜻한 족욕. 미지근한 물 3840도에 소금 조금 넣고 1015분 발을 담그다. 혈관이 넓어져 피가 원활히 돌고 긴장도 풀립니다. 잠 잘 안 오시는 분들께 숙면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종아리 마사지.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위로 끌어올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혈액과 림프액이 위로 잘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실제 사례: 84세 김정희 여사. 김 여사는 밤마다 다리가 붓고 저려서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딱딱해져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이 드니 원래 그런 거겠지 하고 방치하셨죠. 그러다 병원에서 정맥류 초기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발목 운동과 다리 올려 자기, 족욕, 마사지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절여서 깨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손주 손잡고 동네 공원도 산책하시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다리의 붓기, 저림, 차가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빨간불입니다. 하루 5분 습관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10년은 젊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영양과 식습관. 내가 먹은 것이 곧 내 몸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리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관절, 근육, 혈관 상태가 달라집니다. 다리에 좋은 식습관 5가지. 첫 번째, 염분 줄이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물이 고여 붓기가 심해집니다. 국,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두 번째, 좋은 지방 섭취.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아보카도, 견과류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튀긴 음식, 가공식품의 나쁜 지방은 피하세요. 세 번째, 비타민 C 풍부한 과일, 채소. 딸기, 귤, 파프리카, 브로콜리는 혈관벽을 강화합니다. 매 끼니마다 작은 접시라도 채소를 곁들이세요. 네 번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 두부, 달걀, 닭가슴살, 생선은 근육 유지에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수분 충분히 섭취. 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 68잔은 꼭 챙기세요. 실제 사례 79세 이순옥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는 평생 음식간을 세게 하셔서 소금 섭취가 많았습니다.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바꾸라고 권유했습니다. 국물 줄이고 생선과 채소 위주로, 소금 대신 레몬즙과 허브 사용, 과일 간식 챙기기. 처음엔 힘들었지만 2달 만에 다리 붓기가 줄고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편한 운동화를 신고 손주들과 놀이터를 마음껏 다니십니다. 다리 건강은 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국물 조금 덜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려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다리를 지킵니다. 생활 습관과 자세. 여러분, 평소에 다리를 꼬고 앉으시나요? 슬리퍼를 자주 신으시나요? 혹은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신 적 있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다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쁜 습관 3가지. 1. 다리 꼬고 앉기 혈액순환 방해, 골반 틀어짐. 2. 오래 서 있기 정맥의 압력, 정맥류 위험. 3. 슬리퍼만 신기 발목 지지 부족, 넘어짐 위험. 좋은 습관 4가지. 1. 앉을 때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우기. 2.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 3. 발목을 고정해 주는 운동화 신기. 4. 잘 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끼우기 관절 압력 분산. 실제 사례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늘 다리를 꼬고 앉으셨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지도했습니다. 앉을 땐 다리 꼬지 않기, 30분마다 일어나 발목 돌리기, 쿠션 있는 운동화로 교체. 3개월 뒤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장거리 걷기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 고치기만으로 통증이 사라질 줄 몰랐다며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평생 다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10년 젊어지고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10년 빨리 늙습니다. 무릎 관절과 척추를 지키는 법.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허리가 뻐근해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게 고통스러웠던 적은요? 사실 다리와 허리, 무릎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틀어지면 무릎에 압력이 쏠리고 무릎이 약해지면 다시 허리에 부담이 옵니다. 무릎과 척추가 중요한 이유.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관절입니다. 척추는 몸의 기둥이라서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다리에 영향이 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연골이 닳고 근육이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과 척추를 지키는 생활법 4가지. 첫 번째, 무릎 꿇고 앉지 않기. 좌식 생활은 무릎에 압력을 2배로 줍니다.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이 무릎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를 때 손잡이 잡기. 무릎에 체중이 덜 실리도록 손잡이를 꼭 잡고 한 발씩 오르세요. 세 번째, 무거운 물건 들 때 허리 대신 무릎 굽히기. 허리만 굽히면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허리를 곱게 세운 채 무릎을 굽혀 물건을 들어 올리세요. 네 번째, 근육 강화 운동. 무릎 보호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 벽에 기대어 앉기 운동. 허리 보호 엉덩이 근육 강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실제 사례 72세 이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농사일로 무릎을 많이 쓰셔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집 밖에 나가기조차 싫어하셨죠. 제가 무릎을 보호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매일 벽에 기대어 앉기 운동을 1분씩 3세트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30초도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하시면서 점점 늘리셨습니다. 3개월 후 계단 오를 때 통증이 크게 줄었고 다시 친구분들과 산책 모임에도 나가게 되셨습니다. 무릎은 약인데 근육을 키우니 약보다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다리 건강의 핵심 축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아끼는 생활 습관을 들이면 넘어지지 않고 멀리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과 균형 감각 훈련. 혹시 집에서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길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한 적 있으신가요? 시니어분들,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고가 바로 넘어짐 낙상입니다. 낙상의 위험.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는 매우 흔합니다. 넘어지면 골반이나 허리뼈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수술과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심하면 다시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낙상 예방 생활법 4가지. 첫 번째, 집안 환경 정리. 바닥에 있는 전선, 발에 걸리는 작은 물건 치우기. 욕실,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두 번째, 올바른 신발.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 착용. 헐렁한 슬리퍼는 피하세요. 세 번째, 균형 감각 훈련. 한 발 들고 서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을 들어 10초 유지. 발 뒤꿈치와 발끝 있기 보행 마치 줄 위를 걷듯이 일자로 걷기. 네 번째, 규칙적인 하체 운동.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강해야 넘어져도 잘 버팁니다. 실제 사례 76세 박말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는 집 안에서 넘어져 손목이 골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두려워서 외출조차 꺼리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루 1분씩 벽 잡고 한 발 들고 서기. 매일 아침 거실에서 일자 보행 5분. 처음에는 5초도 못 버티셨지만 꾸준히 하시면서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시장도 다니시고 무용교실도 등록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넘어짐은 노인의 삶을 크게 위협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훈련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연습하면 내일의 낙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변화하면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3개월의 변화. 운동과 식습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붓기와 통증이 줄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의 변화. 무릎 관절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걷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동네 시장이나 공원까지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집니다. 1년의 변화. 근육이 붙으면서 계단이나 오르막도 가능해집니다. 손주와 놀이터에서 놀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자신 있게 걷습니다. 2년 이후. 다리 건강은 전신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허리, 심장, 뇌혈관까지 안정되며 삶의 질 전체가 크게 향상됩니다. 실제 사례 80세 오상철 할아버지 이야기. 어르신은 78세의 무릎 통증과 당뇨, 고혈압으로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하루 15분 걷기와 식단 조절,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2년째에는 부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운동은 다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시 살려줬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 자존심,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지켜주는 뿌리입니다.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면 내일은 더 건강한 다리로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리는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아직도 젊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작은 운동과 좋은 습관, 다리 건강 회복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